중국같이 친환경에 배제되는 저런 부도덕한 국가가 만든 제품을 쓰고 있다고, 인권 탄압하고 있는 국가의 물건을 쓰고 있다고, 중국 스스로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기는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나와주신 영상이 무려 80만 조회수를 그때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세계 여행을 다닌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냥 막 중국 갔다 일본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뭘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의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자꾸 뭐 중국을 견제한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반도체 이런 거 말고 뭐 바이오 얘기도 나오고 조선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 얘네들 지금 무슨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얘기를 좀 먼저 여쭙고 싶어요. 이번에 미국이 이제 11월 달에 대선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대선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이 유권자들을 대상한 서베이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정책을 우리가 했었을 때 우리를 찍어주실 거예요. 라는 이런 서베이를 하는데 대외적인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화당 유권자도 그 지지층들도 모두 중국 견제해라. 이게 그 가장 희망상 1순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공화당도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를 내세워야 유권자 표심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선거가 결부되면 어떻게 되냐면 묻고 더블로 가가 돼요. 야, 민주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야, 그럼 우린 더 센 거 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공화당이 저걸 했다고? 그럼 민주당이 야, 우리도 더 센 걸 해야지. 이 형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특히 선거와 맞물려서 정말 전방위적인 이렇게 중국 압박용 카드들, 제스처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몇 개는 사실 미국에게 절대 이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는 사실 경제 잘 모르고 막 던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던지는 게 있는데 그럼 지금 어떤 논의가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뭐 얘기 나눌 주요 주제 중에 이제 반도체, 바이오, 조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 얘기들이 왜 불거지기 시작했냐 하면 최근 들어서 중국 양회를 비롯해서 중국의 과학성, 그 다음에 산업성, 우리로 따지면 과학기술부와 산업통상부에서 앞으로 중국의 주력 10대 산업을 이런 걸로 선정해서 육성해 보겠습니다라고 연이어 수정된 것들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 산업들 보면 그냥 미래지향적인 산업 다 들어갔네.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자세히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예전에 발표된 것에 비해서 B2C 산업은 거의 줄어들고 B2B와 B2G 거버넌스를 상대로 하는 사업 포션이 거의 8개, 9개로 쫙 깔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중국 스스로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기는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B2C 제품은 되게 특이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회사 제품, 어느 나라 제품을 쓰는지 B2C는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옷으로 입고 다니거나 이러다 보니까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람들이 중국산을 쓸 때 위축되기가 쉬워요. 이게 반대로도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의 아내분인 펑리위안이 어느 날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국하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이제 핸드폰을 마침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펑리위안 여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중국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국모가 중국산이 아닌 다른 나라 거를 쓰고 있구나 해서 이제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펑리위안 여사가 일부러 대외 행사 다닐 때 휴대폰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놔둔다든가 중국산으로 바꾼 다음에 막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건 역으로 말하면 외국에서 중국산이 그런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중국같이 친환경에 배제되는 저런 부도덕한 국가가 만든 제품을 쓰고 있다고? 아니면 인권 탄압하고 있는 국가의 물건을 쓰고 있다고? 이런 지적을 받으면 누구든지 중국산 물건을 쓰기가 위축되겠죠. 지금도 사실 중국산 브랜드는 휴대폰 샤오미 거 한번 써보셨어요? 저는 안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저는 이제 약간 신산업 육성하는 걸 제일 많이 하는 제 업이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사다가 써봤어요. 샤오미. 기술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뭐 제가 휴대폰을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 차이 없어요. 예. 그런데 샤오미 걸 그때 잠깐 들고 다니는 순간 사람들이 뭐야 중국산 써? 이러면서 저한테 아니 내가 뭘 아니 어디 힘들어? 야, 요새 힘들어? 그러면서 왜?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그때도 느꼈지만 아 이게 B2C 산업은 이런 게 아직 있구나. 인식이 그럼요. 진짜 되게 중요해요. 브랜드라는 거. 그럼요. 그러다가 한번 반중 감정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본인들도 시설 투자해놓고 광고해놓고 이거 다 물거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중국의 10대 산업 중에 B2C는 한두 개 남은 거 바로 전기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거 빼고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벌써 일정 부분의 소기의 성과를 1차적으로 달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대로 포기했구나. 그렇죠. 중국산 B2C 제품들은 중국 내부에서나 먹히는 거지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자 똘똘 묶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1차적으로 성공했었고 중국은 사실 세계 시장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브랜드를 엄청 사왔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브랜드가 이제 다 중국산입니다. 그래요? 샤프, 도시바, 모토로라, G 어플리케이션 이거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은 전 세계에 브랜드까지 장착해서 이제 중국산이라는 오명 뒤집고 나갈 준비 다 해놨었는데 전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물거품 만든 거고요. 그러면 이 기회에 더 옥죄야 되는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게 B2C로 바뀌었잖아요. B2B로. B2B를 딱 살펴봤더니 중국을 가장 취약하게 만들 분야가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바로 조선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청년 실업률이 30-40%에 육박하고 그 다음에 가계 경제가 파탄났을 때 중국이란 나라도 늘 무슨 무슨 운동 이런 것 때문에 뭐 그야말로 천하가 뒤집혀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조선업은요. 어떤 산업보다도 고용 유발 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이에요. 그런 산업을 만약에 뭔가 취약하게 만든다면 이건 중국 내부 경제가 지금도 가장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부동산, 건설 이걸 뭐 거의 박살이 났는데 거기다가 또 고용 유발 계수가 또 하나 높은 걸로 유명한 조선까지도 뭔가 휘청이게 만든다? 이거는 중국이 예전 일본처럼 두 손 두 발을 들고 나와서 이제 저희는 투항합니다. 저희를 다시 방면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다시는 패권이라는 건 입에 꺼내지도 않고 도전하지 목에 이제 고개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조선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 내에서 조선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청원서를 보니까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근데 처음에 그런 갸우뚱했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조선업에서 일하는 미국 국민들이 몇 %나 되겠어요. 그럼요. 운이 없어서 눈치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중국에서 이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조선 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특히 그래서 꼭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분위기도 물어있고 있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IMO에서 이미 2050년에 운행되는 선박의 50% 가까이는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스케줄링이 이미 발표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오히려 조선 3사가 요즘 잘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됐잖아요. 뭐 LNG 선박을 비롯해서 차세대 선박으로 분류되는 암모니아선 같은 거 깡끄리로 다 긁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선업계도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3, 4년 동안 발주된 거에 90%는 우리나라가 다 수주했고 중국이 수주한 거는 9% 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중국이 LNG 선박을 간신히 어디선가 수주를 했는데 그것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카타르에서 중국에게 한국에게 전부 거의 몰빵을 하다 주다시피 하니 야 한두 척은 중국 한번 써보자. 우리 이참에 비교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발주를 했는데 칼타르에서 발주했던 중국에서 만들어진
LNG 선박은 가끔 멈춰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뭐 가스가 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는 이제 쉽지 않은 게 이미 확인이 좀 되고 있고 본인들이 원래 하는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들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두고 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미국이 옥죄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리고 중국이 초기에 조선업을 잘 몰랐을 때 패착도 몇 개 있었어요. 의외로 조선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기술 같은 거 아까 그런 것도 뭐 우리 워낙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아니면 업계 보고서들 중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그 보고서에 안 나오는 행간들이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조선은 의외로 계절적인 요소도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두꺼운 강판 안에 도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용접하고 그 안에서 뭔가 시설물을 구축해야 되는데 한여름에 그 배 강판 밑에 들어가서 배 안에서 작업한다는 건 쪄 죽죠. 쪄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을 가장 하기에 원활한 위치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추워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후가 딱 그 밴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이걸 알고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도 배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초기에 울산에다가 이런 항만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던 게 저 북한이 언제 남침할지 모르니 군함 같은 걸 가장 마지막까지 만들어서 항전하려면 제일 밑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해서 그때 그런 이유로 정한 거지. 그런 거군요. 원래 당진 얘기도 있었고 다른 인근의 얘기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린 신의 한 수였는데 중국의 조선 도크들이 있는 지역들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좀 남쪽에 있어. 홍콩 기후 생각하시면 되지. 쪄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 중에서도 뭐 필리핀에서 좀 한번 해보자라든가 외국에 나간 게 있는데 국민성이나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지만 기후 환경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사실 생산성 부분에서 한국이 그래도 여전히 버틸 수 있는 지지 기반이 하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요즘 일본 조선업은 거의 힘을 못 발휘해요. 그 이유가 조선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그 제조의 결집체, 집결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QC를 지키면서 엄격하게 그 어떻게 보면 설계 도면 이런 거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주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하고 순발력을 발휘하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해요.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렇죠. 선주가 예를 들어 노르웨이 배 선주인데 갑자기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는 열선을 다 깔아가지고 선실 안에서는 다 그냥 복도도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한두 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불 이상 되는 배들을 발주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해야지. 그래야지. 그건 안 돼요 하면 안 되거든요. 갖다 쓰세요 그냥 만든 대로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배들이 우리보다 밀리기 시작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저는 해운사랑 많이 친하거든요. 근데 해운사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본 애들은 뭐 안 되는 게 많아. 그 모노주쿠리들 있잖아요. 네네네. 일본의 그 선사 그 장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도면 다 그려요. 그리고 다 이거 도면 그린 거 가지고 요렇게는 요건 내가 할 수 있어. 여시 해서 이제 하기로 이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주가 바꿔달라고 그래. 생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인테리어 하다 보면 생각 바뀌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문짝을 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엔진실을 일로 낮춘 다음에 이렇게 해줘 했는데 그러면 일본의 이제 설계팀이 이걸 딱 보고 그리고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들 보고 알겠습니다. 저희 설계랑 엔지니어 파트에 물어볼게요. 딱 가져가면 이분들은 이 모노주꾸리 그 장인 정신이 있어서 고집도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안 돼. 네. 그래서 일본은 어찌 보면 그 모노주꾸리라는 그 장인 정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일본 그 조선사의 내부에 헤게모니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엔지니어링 파트의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맨날 싸워요 엔지니어랑 그리고 마케팅이랑 맨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돈 벌어오는 영업애들이 훨씬 이빨이 세요. 네. 이게 엔지니어 분들이 보시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그래서 없어. 저한테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영, 이거 좀 해줘요. 내가 다 된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이래요, 진짜. 그렇지. 그러면 또 우리나라 엔지니어분들이 그걸 기꺼이 어떻게 맞히는 방법을 찾아내시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점점 높아진 거예요.
뭐 노쇠화되고 나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나 경쟁력도 만만치 않은데 우린 그런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이런 부분에서 뭐 하나가 딱 강점으로 있는 부분이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취약한데 국가 경제의 일자리는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는 조선. 그러면 요 취약한 구전이 살짝 뭔가 딱 끊어주면 확 무너지겠죠. 미국은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굳이 이게 뭐 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그 중국의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도 궁금합니다. 네, 바이오는 사실 인도처럼 될까봐 되게 걱정하는 기조가 하나 있고요. 인도처럼 된다는 건 불법 복제약. 아, 네. 전 세계 중진국 이하를 가면요, 모두 인도약만 먹어요. 아, 왜냐하면 인도에서 불법으로 복제해서 똑같진 않아요,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인도약은 그냥 똑같이 예를 들어 타이레놀을 복제했다라고 쳤을 때 네. 그냥 손쉽게 비교하는 거예요. 타이레놀은 우리가 한 알 먹고 두 알 먹으면 약 효과가 균등하거든요. 근데 인도 그 약은 어떨 그 복제약 하나를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반죽이 잘 안 됐나 봐. 그런데 어떤 걸 먹으면 똑같이 효과가 있어요. 네. 또 약간 부작용도 좀 세고. 그래서 인도약은 하나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효과가 없으면 하나를 더 먹으라고 얘기해요.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약국에서. 먹어봐서 그렇군요. 네. 열이 안 내리잖아요. 그럼 하나를 더 드셔. 여기 하나를 먹고 그래면서요. 가끔 안 될 때가 있어. 하나를 더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약인데. 약인데.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사 먹는데 중진국 이하는 인도약을 꽉 잡고 있어요. 제가 한번 몽골 출장 갔다가 네. 너무 복통이 심해가지고 이거는 처방이 필요한 약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가서 갑자기 이역만리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처방받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그 가이드 같은 분이 그냥 우리 약국 가면 주는 약들이 있는데 그걸로 드시라고 봤더니 전부 인도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인도처럼 된다. 예, 인도가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인 약을 복제해서 흔히 말해서 지식재산권을 훼손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긁어가는 일부 회사가 내부에 있는 거죠. 근데 중국도 지식재산권이 그렇게 공고하게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가면 조단 운동화 짝퉁 쉽게 살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단 차단하려는 거고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바이오 산업이 제일 큰 국가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바이오가 제2의 반도체와 똑같은 분야죠. 아,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이 고부가가치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이오가 정말 중요할 줄 알았는데 그걸 또 역시 미국이 이렇게 막을 줄 몰랐던 게 지난번 열렸던 CES 있지 않습니까? 네, CES. CES 부스의 한 40% 가까이가 테마가 다 실버 산업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모든 국가가 조만간 초고령사에 진입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산업으로 꼭 공략해야 될 건 초고령인들이거든요. 그중에 당연히 바이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마저도 중국이 넘본다라고 한 거를 조기에 차단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제조 마인드로 불법 복제해서 싸게 팔아서 돈 벌려는 것도 차단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 발전하려는 목소리도 차단하려는 게 바로 미국의 의도고, 미국이 바이오를 딱 선정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 10대 산업 육성하기로 결정한 것들 중에서 몇 개 안 남은 B2C 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B2C 중에 바이오가 있었거든요. 이 이유는 일단 첫째는 중국도 내부가 워낙 빠르게 고령화되다 보니 내수용으로 약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바이오를 일단 육성해보자고 찍었는데 그것마저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야, 이렇게 보니까 그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조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조선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 업황에 계신 분들은 네네. 교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죽겠어요. 많이 맞아요. 하세요. 자, 그런데 옛날에 너무 전성기를 달렸다라고 생각해 주시길 전 바라고 싶어요. 이 제조라는 건요, 상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쟤보다 내가 뭐 예를 들어 1초 빠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거니 이걸 사는 거고, 쟤보다 내가 내구성이 3년 더 좋으면 내가 제일 튼튼한 제품이 내 걸 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너무 전성기를 달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같은 퍼포먼스가 본인들 스스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위축된 건 있지만, 상대 게임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일본의 조선업, 이미 수주받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원래 지금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우리를 못 따라잡고 있고 벌크나 컨테이너선인데 이것도 미국이 슬슬 막아줄 듯한 분위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상선 많이 만들고 있으니 거기 같은 데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저는 좋은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딱 하나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일할 사람이 현장에 없는데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선 회사들뿐만 아니라 조선에 반개되는 정밀기계나 가공업 하는 회사들이 요즘 점점 로봇 산업에 투자하거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노조에 계신 분들은 들으시기 좀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만 없는데 어쩔 수 없는 파트가 있다면 협력 로봇 같은 거라도 이용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로봇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보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서 저는 우리나라 조선업은 아직도 장밋빛으로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업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 우리는 아직까지 방위 산업이라는 게 국가 안보와도 중요한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해공을 잘 갖춰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제일 강점 있는 건 해군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2025년 기준으로 국방부 백서 봤더니 그때쯤 경항공모함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없었던 전략 자산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조선을 직접 못하면 안 되고요. 지금도 사실 미국에서 군함 만들 때 우리에게 발주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감론을 할 게 아니에요. 조선 3사가 어려워지면 하다못해 국가에서 잠수함이라도 한 척 더 발주해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방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 뭐 싸운다라고 했을 때 해군력은 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군함 누가 만들래? 그러면은 뭐 한국한테 당장 주진 않더라도 요즘에 얘기 나오는 거는 그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들 테니까 고쳐만 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